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항상 여기에 뭔가의 각도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여기를 세타의 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는 언제나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이런 어떤 비가 형성이 돼.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거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사인 세타는 얘가 빗변인 거 맞겠지? 얘랑 안 만나는 변이 높이가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그럼 다시 말할까? A, B, C라고 놓을까? 그럼 뭐분의 뭐가 될까?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A분의 C가 되겠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마찬가지로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니까 A분의 B가 되겠다. 괜찮죠? 탄젠트로 갑시다.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다. B분의 C가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삼각 B.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삼각 B는 언제나 무슨 삼각형에서만 발동이 된다? 직각삼각형에서만 발동이 되는 이야기다. 이야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일반 삼각형에서 여기에 세타를 잡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인 세타를 만약에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삼각형으로 뭔가가 B가 성덕이 될 때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맞아? 여러분들이 직접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 그리고 만약에 이 각하고 만약에 동각이라면 이 상태에서의 B와 이 상태에서 B가 각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연습은 좀만 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시 갈게. 106쪽에 밑에 한번 자 천천히 한번 갑시다. 여기 변을 뭐라고 말한다? 여기가 대문자 A잖아. 여기 뭐라고 말해야 돼? 소문자 A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규칙이야. 이건 규칙입니다. 여기가 B니까 당연히 여기 뭐라고 말해야 돼? 소문자 B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C가 대문자니까 여기가 다시 말하면 C가 되는 거겠죠. 맞아? 그럼 다시 1번 갈게요. 사인 A를 구하시오. 여기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맞아? 그럼 얘는 지금 4, 5가 잡혔으니까 여기가 지금 4, 여기가 지금 5. 그럼 여긴 당연히 몇이겠어? 3이 되겠죠? 됐죠? 3, 4, 5가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럼 몇 분의 몇이 된다? 사인 A는 5분의 3이 된다. 빗변분의 높이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중학교 3학년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그냥 쭉쭉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다 적어보세요. 2번, 3번 코사인 A. 자, 코사인 A는 다시 5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다 쭉쭉 적으세요. 하나만 더 할게. 사인 C는 무엇입니까? 사인 C는 여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어디가 높이가 되겠어요? 안 만나는 변. 얘가 높이가 되겠죠? 그럼 몇 분의 몇이 되겠다? 사인 C는 5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겠지만, 자,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각도를 이렇게 잡았다 칩시다. 이쪽의 각도를 세타라고 잡읍시다. 여기까지 괜찮아? 세타를 잡읍시다. 그 다음에 변의 길이와 이것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이렇게 끄집어 내릴게. 잘 보세요. 여기에 좌표가 지금 다시 말하면 X가 되겠고 여기에 좌표가 다시 말하면 Y 이렇게 잡읍시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 좌표는 지금 결국엔 X, Y가 되겠지. 자, 사인 세타는 이 상태만 보세요. 이 상태만. 자,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높이가 되겠죠. 맞아? 그럼 몇 분의 몇이 되겠는 거야? 1분의 이 길이가 몇이야? Y 길이지. 맞아? 1분의 Y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다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 코사인 세타는 1분의 밑변이 되는 거니까 X가 되겠지. 맞아?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쓰느냐면 잘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길이가 1인 원을 보통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단위원. 이 단위원에서의 이야기를 따지면 결국에는 X, Y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는 거냐면 자 갑니다. X를 뭐라 표현합니다?
코사인 세타, 다시 사인 세타의 좌표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아주 간단합니다. 빗변이 1인 경우에 맞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처럼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더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지금 제1사분면이거든요. 자, 간다. 제1사분면에서는 결국에는 간다. 사인도 무슨 값일까? 양수 값이 되겠죠. 사인 세타도 양수가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 이때도 양수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제 조금 더 넓혀봅시다. 얘를 이쪽으로 끄집어 내릴게, 이렇게. 자, 여기 제2사분면으로 쭉 갔습니다. 그러면 세타 값은 잘 보세요. 세타 값은 이만큼이 될 겁니다. 이만큼 좀 벌어졌죠. 많이 벌어졌습니다. 둔각으로 많이 벌어졌어. 맞아? 괜찮아? 그럼 다시 여기다 적을게. 쭉.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세타가 다시 말하면 제2사분면을 가리키고 있어. 잘 보셔야 됩니다. 세타가 제2사분면을 가리키고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쪽 다시 돌아올게. 삼각비,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다 무슨 삼각형을 말한다? 직각삼각형일 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다시 각도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언제나 X축을 기반으로 내리는 게 직각삼각형입니다. 괜찮아? 그러면 여기를 직각을 친다면 이만큼의 각도가 벌어졌다고 치더라도 괜찮지?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한 세타, 사인 세타는 결국에는 빗변은 어찌됐건 무조건 1입니다. 빗변은 1이야. 맞아?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높이가 똑같아, 안 똑같아? 여기랑. 똑같지? 그리고 y도 양수가 맞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결국에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제2사분면일 때. 양수가 되겠지. y가 양수니까. 1분의 y. 1분의 y인데 y의 값이 양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도 양수입니다. 굿. 천천히 할게. 다시 코사인 세타라고 할게.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라고? 1분의 여기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 좌표가 x, 여기가 0인 상태니까 여기에 좌표가 음수가 양수가? x의 값이 음수가 되겠지. 여기가 양수잖아 지금. 0을 기점으로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니까. 맞아? 이해 가셨죠?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좌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뭐 0.5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1분의 마이너스 0.5니까 결국에는 음수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1분의 다시 말하면 x의 값은 이 자체가 음수가 있기 때문에 제2사분면에서는 위치가 이 자체가 양수가 음수가? 음수가 되겠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괜찮아? 자, 탄젠트로 갑시다. 탄젠트 세타는 잘 보세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야. 그럼 간다. 밑변분의 높이. 밑변이 지금 음수지. 맞아? 그리고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지. 그러면 둘이 나눠지는 거니까 이건 양수가 음수가? 음수가 되겠지.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제2사분면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자, 제3사분면으로 갑시다. 여기까지가 제3사분면입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어떻게 직각삼각형으로 끄집어 내려야 할까? 이렇게 위로 올려야겠죠. 맞아? X축으로.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되면서 한다. 세타의 값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세타의 값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괜찮아? 이해 가셨죠? 그럼 다시 제3사분면으로 갑시다. 자, 제3사분면 입장에서 봤을 때 사인 값을 보자. 사인이 지금 자, 빗변은 어쨌든 1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높이가 되겠지. 높이가 지금 길이가 어때? 이 좌표입니다. 여기 좌표를 봐야 돼. 이 좌표. 이 좌표에 지금 y좌표가 지금 음수야, 양수야? 음수겠지. 그러면 1분의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가 음수가? 이 자체가 음수. 이 자체는 사인 세타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맞아? 이해 갔죠? 코사인으로 갑시다.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건데 빗변분의 밑변.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될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되겠죠. 다 탄젠트 갑시다. 탄젠트 세타는 자,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데 밑변의 길이도 어쨌건 음수고 여기에 대한 것도 음수니까 음수가 나눠지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양수가 되겠죠. 이게 지금 제 3사분면에 있어서의 삼각비의 부호 관계입니다. 자, 지금은 천천히 갑시다. 자, 제 4사분면으로 갑시다. 제 4사분면까지 당길게요, 다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당겨볼게요. 괜찮아? 그럼 여기로 다시 위로 올라가야겠죠. 여기가 지금 직각삼각형입니다. 괜찮아? 그리고 좌표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다시 x, y라고 할게. 자, 고민하지 마. x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좌표가 양수. 이거 y는 음수가 되겠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괜찮아? 그리고 어차피 이 길이는 몇이다? 1이야. 단위원이니까. 맞아? 그러면 간다. 얘가 그러면 x니까 다시 이 세타가, 잘 보세요. 세타 값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야 제 4사분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해 가세요? 그럼 다시 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인은 어때? 빗변분의 높이인데 높이가 지금 어때? 음수지? 그러니까 사인은 음수과 양수과? 사인 세타는 음수가 되겠죠. 잘했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몇일까? 양수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가 될 거니까. 탄젠트는 어떨까? x분의 y. 음수가 되겠죠? 음수. 끝. 자, 여기서 하나 더 적죠. 탄젠트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자, 이거 4개를 한번 보세요. 제 1사분면,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의 위치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됐어요? 잠깐 됐어? 여기까지만 잠깐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의 형태입니다. 가장 기본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줄 거냐면, 자, x를 다시 말하면 이 세타 값이라고, x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가 세타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세타가, 자, 각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봅시다.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가 90도인 거 맞겠죠? 맞아?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할게. 90도, 여기 정도를 180도, 그 다음에 여기는 270도, 그리고 여기를 360도로 이렇게 잡아줄게. 여기까지 괜찮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인이라는 어떤 함수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바랍니다. y는 sin x의 그래프를 잘 봅시다. y는 sin x. 자, 잘 보세요.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함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됐어요? 자, 이거 보세요. 사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인이 봐봐. 계속해서 여기 90도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야. 잘 봐봐. 사인은 계속 양수일까 음수일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야. 그럼 뭐만 쳐다보면 돼? y의 값만 쳐다보면 돼. 계속 올라갈수록 y 값은 어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되겠습니다. 맞지? 그리고 사인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지? 잘 봐봐. 그러면 조금 어렵니? 어려우면 여기다 그려줄게. 다시 칠판 잘 봐봐. 자, 초집중하세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삼각함수는 끝입니다. 어렵게 이해하면 정말 더럽게 어려워집니다. 쉽게 한 번에 이해하면 진짜 쉬워질 거야. 이거는 사인만 기억해. 칠판 잘 봐봐. 자, 여기입니다. 여기야. 여기가 지금 세타 값이야. 잘 보세요. 사인만 기억할 겁니다. 사인만. 자, 이거 시계처럼 생각하세요. 시계처럼. 사인. 다시 말해 이건 단위원이야. 얘가 1이라고 생각해. 사인은 무조건 뭐만 챙기면 된다고? 높이만 챙기면 돼. 맞아? 그럼 봐봐. 높이를 봐. 얘가 높이지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세타가 지금 한 각도가 30도 정도가 됐다고 치면은 이 높이의 길이만큼의 사인 값이 나오겠지. 맞아? 맞아?
자, 좀만 더 높여볼게. 자, 세타가 좀 더 높아집니다. 됐어? 어때? 길이가 길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세타 값이 높아질수록 사인 값은 어떻게 되겠까? 커지겠지. 그리고 좀만 더 높여볼게. 어때? 그 다음 타자는 더 높아지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높아지겠지. 언제까지 높아질까? 최대 90도가 될 때 가장 높아집니다. 맞아? 그래서 사인 90은 그래서 몇일까? 1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인 90은 1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사인 90도일 때 몇이 된다고? 1이 된다고. 이해가 돼? 그래서 사인은 90도 전까지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간다? 계속해서 증가하더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90도가 됐을 때 1이 됩니다. Understand? 자, 그 다음 두 번째 타자 보세요. 간다. 그 다음 이쪽으로 왔어. 여기까지 왔어. 자, 그래도 어찌됐건 이 길이가 어때? 높지? 그러면 90도를 넘어서도 봐보세요. 90도가 넘어서도 길이가 90도가 넘어섰을 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봐봐. 길이가 줄어들고 있지. 그리고 언제 순간이 됐을 때 여기가 몇 도야? 180도지. 180도가 됐을 때 뭐가 된다? 길이가 0에 가까워지면서 0이 되겠지. 이해가 가? 그래서 얘는 180이 됐을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큰 어려움 없이 이해 가셨죠? 이해 갔지? 됐죠? 자, 여기서 우리 챙겨야 될 건 갑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 봐봐. 너무 좀 그림을 좀 지울게.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반드시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의 각도가 60도라고 치자. 됐어? 60도라고 치자. 60도일 때 이 길이를 생각하세요. 이 길이를. 맞아?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정도가 똑같은 길이가 됐을 때 이 각도는 몇 도가 돼야 될까? 이 각도는 몇 도가 돼야 여기랑 똑같아질까? 빨리 챙겨봐봐. 이만큼의 각도가 60도가 돼야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 120도가 되면은 똑같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다시 좀 돌아올게. 요 정도가 60이라고 칩시다. 요 정도가 60도라고 칩시다. 맞아? 그러면 간다. 여기 정도가 120도라고 칩시다. 봐봐.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정확하게 대칭을 갖는다. 이게 사인이야. 이해 가십니까 지금? 천천히 이해 가세요. 그래서 사인은 언제나 y의 길이만 챙겨보시면 사인의 흐름을 다 챙길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시 갑니다. 이제 자, 이번엔 3, 4분면으로 갈게요. 자, 이만큼 돌렸어. 됐어? 이 길이가 어때? 여기가 좌표입니다. 길이가 어때? 음수로 가는 거 맞아? 이제 음수로 가겠지. 맞아? 그 다음에 다시 더 땡기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면. 그러면 더 길이가 더 음수로 가겠지. 그러다가 이쪽에 오는 순간 길이가 몇이 될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아? 그럼 다시 270도에서는 요 정도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얘는 이렇게 여기서 부딪힙니다. 됐어요? 그리고 다시 얘가 다시 이쪽으로 다시 또 이렇게까지 왔다고 치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오면 제 사사면을 봤을 땐 이 길이가 다시 또 음수가 되겠지. 그리고 다시 또 짧아지고 시작했지? 그럼 다시 얘는 이렇게 흘러가서 360도가 됐을 때 다시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얘가 0이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다. 무슨 함수의 그래프다고? 사인 함수의 그래프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간다. 잘 보세요. 제1사분면이가 여기 위치야. 제1사분면은 그래서 양수다, 음수다? 사인 함수는 양수다. 제2사분면 어때? 양수지? 양수다. 제3사분면 어때? 음수다. 제4사분면 어때? 음수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위원을 가지고서 정리를 한 거를 쫙 정리해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바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해 가셨죠?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똑같은 케이스로 보자면 이게 지금 sin x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다시 똑같은 그래프를 다시 보자면 간다. 이번엔 코사인 그래프를 다시 보자면 코사인 그래프도 똑같은 형태로 다시 말하면 x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x의 흐름을. 이해 갔죠? 여기서 봐봐. x의 흐름,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x의 흐름, x가 이 세타가 높아질수록 x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만큼 길이었다가 이만큼 짧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그림이 똑같이 정리하면 이렇게 여기가 180도가 되겠고 여기가 90도가 되겠고 여기가 270도가 되겠고 여기가 360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게 코사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제1사분면은 이렇게 다시 잡아줄게.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했을 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더라. 됐어요? 이게 코사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의 그래프는 좀 나중에 하고요. 우선 두 가지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간다. 자, 이렇게 제 4사분면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적을게. 이거는 진짜 한 40년, 50년 된 것 같아요. 오케이? 학교에 가시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외우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외우라고 지금 시킬 겁니다. 오케이? 보통 그래서 얼싸안고라고 얘기도 해. 얼싸안고 뭐 이걸 외우라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올싸탕코라고 외우셔도 선생님 그냥 올싸탕코라고 외우거든. 그냥 올싸탕코다 이렇게 외운다. 자, 이거 올싸탕코가 의미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올 무슨 말일까? 모두가 다 플러스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모두가 다 플러스를 갖고 있다. 몇 사분면에 위치했을 때 세타가 제1사분면에 위치했을 때 다시 말하면 0도부터 90도까지는 모든 삼각함수는 다 양수다. Understand? 제2사분면으로 갔을 때 누구만 양수다? 사인만 양수다. 보세요. 사인만 양수다. 여기 제2사분면 보세요. 2사분면 누구만 양수다? 사인만 양수고 모두가 다 음수다. 그래서 싸만 적혀 있는 겁니다. 사인 함수만 양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다? 탄젠트만 양수다. 탄젠트만 양수다. 그 다음에 제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해서 올사탄코 이거를 꼭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인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한 바퀴를 그냥 몇 도라고 하죠? 360도라고 하죠. 괜찮습니까? 360도라고 하죠. 그거는 우리가 이 한 바퀴라는 원을 몇 조각을 나눈 거지? 1도, 2도, 3도, 4도, 5도 해가지고 몇 조각을 나눈 거야? 360조각을 나눠서 우리는 그걸 도라는 표현을 써서 한 바퀴는 360도입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해 가셨죠?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너 키가 몇이야? 166 단위가 뭐야? 센티미터라고 표현하지. 괜찮지?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치나 뭐 피트라고 들어봤냐? 몇 피트 이런 말. 맞아? 미국 영화 같은 거 같이 보면은 뭐 내 키가 뭐 몇 피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센치로 단위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해 갔지? 그러면 걔네들이 말하는 그 피트와 우리가 말하는 센치는 다른 이야기일까? 그냥 표현에 대한 차이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몇 킬로미터를 갔다라고 말하지만 걔네들은 몇 마일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할게. 우리나라 돈은 원이지, 단위가. 단위가 원이야. 미국의 단위는 뭐지? 달러야. 맞아? 근데 그 돈의 가치가 다른가? 아니지. 그냥 표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한 바퀴를 다시 말하면 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 도가 너무 귀찮은 거야. 왜냐면 숫자가 너무나 커. 짜증나. 그러니까 그 도에 대한 표현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자 라고 만든 것이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라디안. 뭐라고?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하나를 배울 겁니다. 근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 여러분들 2바퀴째 돌릴 정도의 좀만 더 자세하게 전개합시다.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라디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디안의 기본적인 뜻은 이 길이가 R이지. 그치? R만큼 호를 똑같은 이 길이만큼 R만큼 이렇게 당겨서 이 길이가 R이라고 칩시다. 됐어요? 거기에 순간에서 끄집어 내렸을 때 이만큼의 각도를 1 라디안이라 부르겠다. 이게 그냥 이 라디안의 그냥 뭐랄까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대충 도로 따지면 대충 도로 따지면 57도 몇몇몇 뭐 57점 몇몇몇 이 정도의 도가 나옵니다. 자, 내용은 뭐라고? 이 반지름의 길이만큼 그대로 끄집어 올려서 그대로 잡아낸 그 각도를 1 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다. 됐어요? 그래서 비율 관계로 잠깐만 보시면 비율 관계 봐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각도를 예를 들어서 뭐 알파라고 논다면 R 대 이 길이 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체 이거 보세요. 이 R의 호의 길이 대 2파이 R은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2파이 R이면 전체 호의 길이가 되겠죠. 맞아? 그치? 근데 R의 길이가 이 R의 호가 알파만큼이라고도 우리가 설정했잖아. 맞아? 그럼 여기를 알파로 놓을게. 여기가 알파 도 대 2파이 R은 몇 도냐? 2파이 R은 몇 도죠? 한 바퀴니까 360도에 해당이 됩니다. 360도. 이 비율 관계만 보세요. 그러면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논다면 간다. 알파 곱하기 2파이 R은 R 곱하기 360이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R하고 R은 없어지시고 그 다음에 2파이 넘기면 알파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파이분의 180도겠죠? 파이분의 약분하면 180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언제나 R의 관계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지름의 관계없이 언제나 그 라디안이라는 그 단위는 파이분의 18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분의 180. 파이가 여러분들 3점 몇이죠? 3.14 정도 되죠? 그럼 봐봐. 여기가 3.14를 잠깐 이렇게 한번 놓을까요? 3.14를 놔봐. 대충 나눠봐봐. 몇 도가 나온다? 57점 몇몇 도. 됐어요? 그래서 한다. 1 라디안이라는 애는 결국에는 파이분의 180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네,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괜찮죠? 1도는 어떻게 해야 돼? 1도는 여기를 넘기고 180을 넘기면 여기가 라디안이 되겠고 넘길 수가 있겠죠. 맞아? 그럼 몇 분의 몇?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1도라는 건. 맞아? 이해 가셨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그냥 이거 넘긴 겁니다. 얘 그냥 넘긴 거야. 괜찮지? 얘 넘긴 겁니다. 그 다음에 180으로 그냥 나눈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럼 자, 이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냐면 갑니다. 자, 간다. 30도는 밑에다 적을게. 30도는 양변에 곱하기 30을 하는 거지. 맞아? 그럼 몇 분의 몇이냐? 양변에 30을 곱한 게 30도야. 30 곱하면 몇이야,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겠죠.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 다시 해. 45도는 몇을 곱한 거지? 양변에 45도를 곱한 거지? 몇 나오냐 그러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나오겠죠. 됐죠? 이번엔 60도로 갑시다. 특수각을 갚는 겁니다. 특수각.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맞죠? 양변에 60을 곱한 겁니다. 여기다 60 곱하고 여기다 60 곱한 겁니다. 맞아? 다시 90도는요. 90도는 어때? 양변에 90을 곱한 거니까 몇이야?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맞아? 마지막으로 180도는 그냥 양변에 180도면 여기는 파이 라디안이 되겠고, 마지막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변경을 시킬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는 이 라디안에 대한 표현법을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여기다 라디안이라고 다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맨날 적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페이지. 됐어요?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갑니다. 여기가 지금 60도 정도 됐다고 했죠? 여기 60도? 이 60도를 뭐라 표현한다? 아니 90도로 하자. 90도부터 표현한다. 여기를 뭐라 표현해야 돼? 90도니까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2파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이해 갔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라디안의 가장 간단한 이야기의 표현 방법이었어. 마치 우리나라 원이 달러로 변경된 거나 마찬가지의 형상을 그냥 갖고 있더라. 괜찮습니까? 크게 어렵게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외워주실 필요가 있더라. 변경사항들을. 맞죠? 이해 갔죠? 크게 어려움 없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고 넘어가시면 라디안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칠판 정리할게요. 이거를 호도법 라디안으로 바꾸라는 거죠. 괜찮지? 이렇게 바꿔볼게요. 150도는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180분의 파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50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 그러면 약분을 하면 몇 분의 몇이 나오지?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마이너스도 그냥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25도를 한번 잠깐 보면 225도는 다시 똑같이 180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225도를 곱하게 되면 몇 나오냐? 4분의 5네? 4분의 5파이가 되면서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라디안으로 고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반대로 여러분들 봐봐. 4분의 3파이는 몇 도냐라고 하는 거죠. 맞아? 간단하게 4분의 3파이는 몇 도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자 여기다가는 그냥 곱하기 180만 하면 됩니다. 4분의 3파이가 곱하기 180도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다시 무슨 각도를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45를 곱하게 되면은 몇이 나오냐? 135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났을 때 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갈게요. 자 L 이 호의 길이 보세요. 호의 길이 L 대 2파이 R은 2파이 R은 전체 원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원주를 말하는 겁니다. 맞아? 원주. 그러면 L은 지금 각도가 몇에 해당된다고? L의 각도는 세타에 해당되는 거 맞겠죠? 그럼 2파이 R은 전체의 길이니까 전체의 길이는 파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논다면 다시 2파이 R에 곱하기 세타는 L 곱하기 2파이가 될 거므로 자, 2파이 사라진다면 괜찮지? L은 R 세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의 길이는 그냥 R에다가 세타를 둘을 곱하게 되면 호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더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괜찮죠? 자, 두 번째로 넓이 한번 봅시다. 넓이. 자, 여러분들 잠깐 이것도 한번 잠깐만 정리할게요. 자, 칠판 잠깐 볼까? 이 넓이를 지금 S라고 했단 말이야. 이 부채꼴의 호의 넓이를. 맞아?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봐봐. S 대 전체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겠죠. 맞아?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맞아? 그러면 S에 해당하는 그 각도는 세타 값이 되겠고. 괜찮지? 그 다음에 전체 원의 넓이에 대한 해당하는 값은 당연히 360도니까 2파이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 그러면 다시 파이 R에 대한 제곱에다 곱하기 세타는 2파이 S가 될 거고, 그러면 다시 파이하고 파이는 없어질 거고, 보세요. 그러면 S는 이것만 넘기면 2분의 1 R제곱 세타만 남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 S, 다시 말하면 여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또는 잘 보세요. 여기서 조심합니다. S는 R 세타가 지금 L이라 그랬지. 맞아? 그러면 봐봐. R 세타를 이렇게 묶어준다면 2분의 1, R은 한번 남고 L로 바꿔준다면 이것 또한 S, 다시 말하면 부채꼴의 넓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더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외울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부채꼴에서 갑니다. 이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됐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또는 2분의 1 RL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거는 계속 외워주시면서 정리가 가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만 몇 개만 한번 해보면 이거의 길이를 구하래. 자, 됐습니까? 그치? 이 호의 길이는 R 세타. 둘 곱하면 된다는 거지? 몇입니까? 파이의 길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파이의 길임을 갖고 있다. 다음, 자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 뭐였죠?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분의 1에다가 R이 9니까 9에다가 세타가 3분의 파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3파이, 요것이 이 넓이다.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꼭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다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쓰는 순간 이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단위가 아닙니다, 지금. 알겠죠? 수 1에서는 이런 단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넓이는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길이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여기 호도법에서 건넓이, 그 다음에 길이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세타 값이 지금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래. 그랬을 때 그때마다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값, 코사인 세타값, 탄젠트 세타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색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되게 어색하니까 되게 천천히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간다.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불편해. 맞지? 그래서 얘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라는 게 아직은 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면 된다? 도로 다시 바꾸시면 됩니다. 몇 도인지 대충 확인합시다. 맞아? 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곱하기 180,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 됩니다. 맞아?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곱해보세요. 몇 나와? 210. 좋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10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다시 갈게요. 칠판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시초선이 지금,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210도니까, 이 정도 오겠죠, 이 정도 오겠죠. 맞아? 그럼 여기까지가 180도니까, 180도에서 몇 번만 올라간 거야? 몇 도만큼 올라간 거야? 30도만큼 올라간 거 맞겠지? 맞아?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여기의 각도입니다. 여기의 각도. 여기 각도가 몇 도라는 거야? 여기가. 다시 그릴게. 여기의 각도가 몇 도라고? 여기 각도가 30도라는 겁니다. 맞죠? 괜찮아? 그리고 이건 제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지? 제 2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거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이 몇 도에 해당된다? 30도에 해당된다. 괜찮지? 그럼 갑니다. 사인 30도 몇이지? 사인 30이? 사인 30 몇이지? 2분의 1이죠. 맞아? 그럼 그대로 할게.
여기가 지금 2고 높이가 1이고 여기 몇일까? 루트 3이지. 맞아? 그러면 코사인 30도 몇이냐?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간다. 그 다음에 탄젠트 30 몇이냐? 3분의 루트 3 맞아? 3분의 루트 3 잠깐만. 자 그대로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을게요. 간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그런데 잠깐만 얘가 몇 사분면에 있다고? 2사분면입니다. 아까 외웠던 거 조금 더 상기시켜 봅시다. 머탕코라고? 올사탕코 뭐라고? 천천히 뭐라고? 사탄코 됐어? 누구만 양수고 다 음수지? 사인만 양수고 다 음수인 거 맞겠지? 간다. 사인만 양수고 다 음수입니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 단위원에 대해서 정리하고 삼각함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삼각비를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천천히. 이거 19번 문제였습니다. 107쪽의 19번 문제를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각도로 표현한 다음에 이게 몇 사분면인지를 찾고 이만큼의 각도가 되게 중요한 거지. 알겠지? 어차피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단위를 찾고서 정리하고 올사탕코를 찾고 부호를 결정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세타가 3분의 2파이일 때 그때의 부호를 말하시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괜찮아? 자, 3분의 2파이는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을까요? 3분의 2파이는. 그게 포인트죠. 3분의 2파이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잘 모르겠으면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 보시면 됩니다. 몇십 도냐? 100몇 도? 120도입니다. 120도면 제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입니다. 2사분면 올사탕코 누구만 제외하고 다 사인만 제외하고 다 음수니까 자 사인 세타는 양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내용이었습니다. 108쪽에 22번 내용이었습니다. 밑에 거 한번 쭉 풀어보세요. 또 나왔네요. 31번.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클 때 그 위치는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건 둘 다 뭐일 경우? 플러스일 경우 양수가 되는 거 맞겠죠? 또는 둘이 뭐일 경우? 음수가 될 경우. 괜찮습니까? 그럼 양수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양수인 경우는 이 경우가 되겠죠. 맞아? 그럼 제 몇 사분면이 되겠다? 제 1사분면이 되겠다. 자, 또는 자,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탄젠트만 빼고 여기가 둘 다 마이너스죠? 제 몇 사분면? 제 3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 찾을 수. 자, 다시 단위원을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단위원을 그리면 자,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정도의 각도, 그러니까 좌표를 x, y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봤을 때 됐습니까? 여기 좌표를 x, y라고 할게. 괜찮지? 자, 아까 우리 배웠는데 외웠나? x를 뭘로 바꿔도 상관없다? 사인 세타였나? 네, 여기가 세타라면 x는 다시 정리할게. 얘는 다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다. 이게 x고 이게 y다. 이렇게 아까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괜찮죠? 괜찮죠? 그러면 다시 이거를 끄집어 내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될 건데 자, 간다. 탄젠트라는 애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밑변의 길이가 뭐였지? x지. 높이가 뭐지? y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x분의 y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지? 근데 우리가 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코사인 세타. 그러므로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표현해도 전혀 상관없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 가셨죠? 다음. 어, 이거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봐봐. 니네 고등학교 하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기억나? 상 때 배웠죠? 원의 방정식 기억하십니다. 원의 방정식 기억해? 원의 방정식 뭐였죠? 중심의 좌표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가 0,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의 형태였어. 이해 가시죠? 괜찮아? 맞아? 기억나죠? 그러면 여기가 단위원이니까 여기가 1이라면 여기를 뭘로 바꾸면 되는 거지? 1로 바꾸면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인 거 맞겠지?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코사인 세타. y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사인 세타. 그럼 그대로 정리하면 좀 바꿔치기 할게.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결국엔 1이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돼? 선생님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건 왜 여기에 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제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이게 불편하니까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사인 같은 경우는 제곱을 이렇게 여기에다 제곱을 이렇게 당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사인 세타가 2번이 곱해졌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이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이 이런 느낌으로 흘러나왔다라고 보시면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단점은 그겁니다. 단점은 뭐냐면 봐봐. 누누이 말했지만 3호, 15 지금 너희들이 보기엔 되게 간단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또는 6살, 7살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파트입니다. 맞지? 근데 너희들은 왜 이게 간단해졌을까?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외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뭐 이렇게 복잡해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너무나 간단한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나 빠르게 더 이걸 익숙하게 만들 것이냐의 포인트만 잡는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쉽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30%에서 35%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공부를 하지 않아.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아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 아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고 정리하고 익숙하게만 이 겨울방학 때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상위 30%에서 35% 흔히 말하면 3등급 이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는 거야. 아닌데요 선생님 애들 다 공부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공부 많이 하지 않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좀만 더 익숙하게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제는 원리도 원리지만 손의 익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손의 익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갑니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몇 번을 할 거냐면 선생님 이거를 한번 해볼게. 우선 첫 번째 35번입니다. 그냥 같이 따라오세요. 자 세타가 제 3, 4분면입니다. 자 세타가 제 3, 4분면이면서 자 코사인 세타가 뭔지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13분의 10이야. 그랬을 때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탄젠트니? 오케이. 탄젠트 세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걸 고민할 겁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코사인을 말했다라는 것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을 말한 거나 마찬가지다? 직각삼각형일 때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맞아?
그럼 나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작합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너가 세타야. 근데 얘가 지금 코사인이란 말이지. 코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자, 부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얘가 몇이라는 겁니까, 얘가? 13이라는 거고,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12라는 거지. 그럼 여기 몇이 될까? 169에다 144 뺀 다음에 루트니까 몇이야? 루트 5야? 5야. 그냥 5인가요? 맞네. 그냥 5. 여기가 그러면 5가 되겠죠. 됐어요? 괜찮아? 그러면 갑시다. 사인을 입장에서 봤을 땐 사인은 13분의 5가 되겠고. 자, 간다. 13분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5니까 12분의 5가 되겠어. 자, 그러면 얘가 몇 사분면이라고? 제 3사분면. 올사탄. 탄젠트만 제외하고 다 뭐야? 음수지. 맞아? 탄젠트만 제외하고 다 음수니까 탄젠트는 플러스 나머지는 다 음수. 맞아 떨어졌습니까? 끝.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더라. 이해 갔어? 중요한 건 익숙해졌을 때 되게 빠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익숙해졌을 때 빠름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